정치 클립입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3개월 동안 26차례 전국을 돌면서 정책 개발 공약을 남발하며 관권선거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한 번 여는데 무려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마이 기사에 따르면 민생 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따져보면 아주 과관입니다.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을 사건이 또 터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민생 토론회 행사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썼다는 것입니다. 행사 용역과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 계약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개인 사업자로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A사는 직원 3명인 업체로 2억 넘게 수주를 했고 또 다른 업체 F사는 직원 1명, 총 3억 6,200만 원 수의 계약을 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홍보 프로젝트 등을 섬유했다며 이에 따라 경쟁입 차례, 부처 간 소개 등을 통한 수의 계약도 진행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제26조에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초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오마이뉴스는 전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백억의 국민 열세를 지 마음대로 쓰면서 알 수 없는 수의 계약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겉으론 민생 토론회를 내걸고 다녔지만 사실은 용산의 가정주부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엄청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혈세 낭비 의혹에 즉각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평균 1억 원 넘게 투입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니냐라며 지적하면서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며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와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토론회까지 물쓰듯 예산을 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발빠르게 논평을 냈습니다. 22대 총선 개입 논란을 넘어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의혹까지 불거진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돕기 위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그 행사마저 유령업체의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총선용으로 급조한 민생토론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민생토론회 외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의 수의계약 과정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2년 동안 이 같은 부정부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역겨울 정도인데요. 선거 과정 중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힙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한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나라지? 라는 분노가 치미는데요.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변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세상은 멀쩡하고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윤 정권을 보호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반증입니다. 그 뚝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취재한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민생 토론회의 발주를 어떤 식으로 그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민생 토론회 키워드로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안 나오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민생 토론회 26회가 총 진행이 됐고 25회간 26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14건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민생 토론회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도 일부예요. 일부. 거의 대부분 어떤 회의, 그냥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공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처에서 한 겁니까? 각 부처들이 이제 발주를 한 거는 반드시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안 했는데 결국은 민생토론회 왜냐면 날짜가 똑같거든요. 날짜가 행사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아서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니 결국 또 그게 실제 맞더라. 부처에서도 맞습니다. 그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몇 월 며칠 이 민생토론회 했다. 근데 날짜가 똑같은데 여기 그냥 토론회라고만 적혀있네. 혹시 이거 아닐까? 해서 찾아봤더니 맞는 거죠. 금액이 평균 해보니까 한 1억 한 3, 4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1억 4천 정도고 평균 한 번에 제일 많은 게 2억 2,700만 원 정도고 2억 2천 그렇습니다. 원. 이 찾아낸 것이 거의 다 수익 계약이에요? 거의 다 수익 계약이었고요. 네. 한 가지가 이제 경쟁 입찰을 붙인 거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사로 쓰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떤 두 개의 의미에서? 업체가 이제 그 입찰에 참여를 했고 경쟁인데 두 개 업체가 다, 예? 네네네. 그런데 더 높은 금액을 쓰신 업체가 됐어요. 더 낮은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통상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을 네네. 제시해야지.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쪽에다 줬어요. 이 업체들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간판이 걸려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쭉 찾아봤죠. 이 회사들을 좀 이제 정보를 좀 찾다가 자택 주소가 회사 주소로 되어 있고 집 주소. 아파트고 그렇지만 네. 혹시 모를 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계속 취재를 했는데 그렇다면 간판이 어디 보여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없어요. 현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아파트가 사무실 주소로 돼 있는 곳이 그런 업체가 이 대통령 행사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스트레인지하네요. 그리고 다른 곳은 이제 사무실 네. 있긴 해서 여기는 혹시 그냥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네. 하고 가봤는데 여기는 이제 간판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간판이 있어서 맨 먼저 이제 만나 뵙고 물어봤죠. 그 회사 맞냐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들입니까 이게? 조건이? 국가계약법을 찾아보면 그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전부 다 수의 계약인 것 같고 평균은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다 합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4건. 그러니까 나머지 12건까지 다 합치면 30억 정도 넘을 것 같네요. 왜 이런 업력에 이렇게 매출도 없는 곳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계약을 했을까? 라고 오마이뉴스 조선의 기자하고 취재팀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했던 F업체 있잖아요. 네네. 부인 명의로 됐다고. 네네. 그 회사에 뭐 매출이 있습니까? 매출이 뭐 1억 안 되는 정도. 연 매출이? 네네. 이제 그리고 개인 사업자겠어요, 그 규모가. 네, 거기 개인 사업자고. 주식회사도 아닌 거죠. 네네. 법인 등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건 이상하지. 그 업력이 자기는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남편분 회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들었는데 거기도 개인 사업자고요. 혹시 그 업체들 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 업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네, 개잖아요. 네네. 그 업체들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겠지? 하나 좀 짚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취재 중이에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같은 업계끼리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니까 있죠. 예. 그걸 반드시 뭐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과거에 한꺼번에 같이 한 기록이 있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 부인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든가 혹은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부인이 아닌 제3자인데 그 사람하고 다 연결됐다든가 뭔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 네네. 이상하잖아요.